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매거진 나우 일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새학기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푸른나무 아동심리연구소 석인수 소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자, 먼저 요즘에 이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학부모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새학기 예, 증후군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들을 우리 학생들이 보이게 됩니까? 예. 새학기 증후군은 학년기 아동이라면 누구나 겪는 스트레스라고 보아야 합니다. 방학 동안 자유롭게 지내다가 다시 틀에 짜인 학교 생활 시작하려고 하면 누구나 부담을 갖게 되지요. 새학기 증후군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겪는 증상입니다. 새학기 증후군은 개학 후 한 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몸이 막연하게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기 싫은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새학기 증후군을 심각하게 앓는 학생들은 실제 몸이 아파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게 될 경우에는 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꾀병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실제로 아이들의 몸이 아플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런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가지는 우울증 얼마나 좀 위험할까요? 네, 새학기 증후군은 개학 후 한 주만 지나면 대개 학생들이 극복합니다. 네. 그런데 한 주가 지나도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평소에 분리 불안이 있거나 또는 어려서부터 애착 장애를 가졌던 아이들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리 불안이나 애착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적응 장애를 갖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부적절한 심리를 보이게 됩니다. 지나치게 위축되고 또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들이 겪게 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치될 경우에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사회성 결여를 이제 왕따를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왕따를 경험하게 되면 또 우울감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등교 거부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지요. 네. 그 아이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이 후유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가 새학기 증후군을 가지는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은 대부분 이제 방학 숙제를 미룬 경우에 이제 새학기 증후군을 갖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학업 스트레스나 교우 관계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경우에는 이제 밀린 방학 숙제를 부모님과 상의해서 하루에 하나씩 하는 계획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현장 체험 같은 방학 숙제가 많은데 방학 숙제를 잘하게 되면 선생님께 칭찬받겠다고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면 도리어 개학이 기다려질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2학기별 교과서를 미리 조금 읽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생활 적응이 어, 너무 힘들면 뭐 검정고시라든지 대안학교와 같은 대체 교육 방법도 있으니까 편하게 하자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심리적 안정 또 스트레스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학습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까지 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그 학습장애와 ADHD 성향을 갖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불안이 깊어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그 해주는 마사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걸 마들 마사지라고 하는데요. 신체와 심리를 이완하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자폐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음, 부부가 밤에 잠들기 전에 마사지를 매일 해주었습니다. 음, 그래서 원래 자폐증을 극복하고 서울 가톨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새학기 증후군일 뿐만 아니고 학기 중에도 뭐 항상 학교 증후군을 가진 아이였죠. 자기 음, 말로는
하루하루가 살이 떨린다고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 뻣뻣한 몸의 긴장을 다 풀어줬어요. 음. 이런 마사지 방법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그 푸른나무 아동심리연구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우울증,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소아 청소년 우울증에 대처하는 부모의 바람직한 자세, 앞서 뭐 마사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심리적인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모님들은 보통 그 신체 심리가 강하고 튼튼하기를 바라잖아요. 내 아이가 강하지 않으면 대부분 속상해 하시죠. 그래서 남들은 다 잘하는데 뭐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고 구박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의 마지막 의지처는 부모잖아요. 그 부모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기댈 언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낭떠러지죠. 아이들이 가진 정서적 어려움은 부모님이 받아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정 코칭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이가 갖는 그 건강한 정서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건강하지 못한 정서도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 네가 계약이 가까워오니 불안하구나, 힘들구나. 그런데 너만 힘든 건 아니란다.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엄청 힘들었어. 그래도 너는 엄마보다 더 나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의 지지를 받는 아이들은 정서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네, 이 마지막 의지처로서 부모들이 좀 역할을 잘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푸른나무 아동심리연구소 석인수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